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철학의 거대한 산맥 중 하나인 플라톤과 함께 사랑과 철학의 깊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시인이 된다. 이 아름다운 말은 단순한 연애의 감정을 넘어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플라톤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적 존재로 만들며 플라토닉 러브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데아라는 영원한 진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과 그의 철학적 배경.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불완전한 그림자의 세계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동굴 속에 갇힌 죄수들이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진짜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실제의 모사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진짜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플라톤은 이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본질들의 세계, 완전한 아름다움과 절대적인 선, 순수한 진리가 존재하는 곳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탄할 때 그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꽃 안에 아름다움 자체라는 이데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은 시들고 변하지만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플라톤에게 인간의 삶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선, 아름다움의 본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영혼의 여정이자 철학적 탐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플라톤은 사랑을 이 영혼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보았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플라톤에게 사랑, 에로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철학적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영혼은 참된 아름다움과 진리를 갈망하며 이 갈망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플라톤은 향연이라는 작품에서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철학적 성찰을 펼쳐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시인이 된다의 진정한 의미. 향연은 아테네의 지식인들이 모여 사랑에 대해 토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사랑에 대한 견해를 펼치는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여 젊은 시절 현명한 여인 디오티마에게서 들은 사랑의 비밀을 전합니다.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 안에서의 출산이다. 이 신비로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말을 잘 못하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시인처럼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무뚝뚝하던 사람도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사랑할 때 시인이 된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단순히 시를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적 영감을 받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낳아내는 모든 존재를 뜻합니다. 사랑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창조력을 깨웁니다. 연인을 위해 편지를 쓸 때, 함께할 미래를 그려볼 때, 작은 선물을 준비할 때, 우리는 모두 예술가가 됩니다. 평범한 순간들이 시적 영감으로 가득 찬 특별한 경험으로 변화하는 것이지요. 플라톤은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존재로 만드는 변화의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더 선한 것을 바라게 되며 더 진실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통찰이 플라토닉 러브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토닉 러브. 오늘날 우리가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면 흔히 육체적 관계없는 순수한 사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한 진정한 플라토닉 러브는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플라토닉 러브는 육체적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점점 더 순수하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정인 것이지요.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에게 사랑의 발전 단계를 사다리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한 사람의 아름다운 육체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랑은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시작점입니다. 2단계. 모든 아름다운 육체에 대한 인식.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름다움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이때부터 우리는 개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3단계.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면 육체적 아름다움보다도 영혼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롭고 선한 마음, 정의로운 품성, 고귀한 정신.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모보다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4단계. 학문과 제도 속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을 안 사람은 이제 더 큰 차원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정의로운 법, 훌륭한 교육제도, 아름다운 예술작품, 깊이 있는 학문. 이런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5단계. 아름다움 자체의 직관. 마침내 사다리의 정상에 도달한 사람은 아름다움 자체를 직접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나 무언가를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이데아 자체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최고의 철학적 경험이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 사다리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각 단계가 이전 단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개인적 사랑이 없었다면 다섯 번째 단계의 보편적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단계가 소중하고 필요한 과정인 것이지요. 플라토닉 러브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점점 더 넓고 깊은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개인적 애정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우주적 사랑에 이르는 영혼의 장대한 여정인 것입니다. 플라톤이 꿈꾼 삶의 철학. 플라톤에게 사랑과 철학은 분리될 수 없던 하나였습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철학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고 더 온전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철학적 탐구의 출발점인 것이지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것도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탐구의 여정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플라톤은 영혼이 육체와 달리 불멸한다고 믿었습니다.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이데아에 대한 사랑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변하는 것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플라톤이 강조한 4가지 기본 덕목이 있습니다.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정의입니다. 이 모든 덕목들은 사랑을 통해 더욱 깊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줄 알며 사랑의 균형을 위해 절제할 줄 알고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랑에서 출발한 플라토닉 러브는 결국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야 하고,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정의로운 제도와 현명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플라톤의 사랑 철학은 자연스럽게 정치 철학과 교육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사랑이 결국 사회 전체를 고양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플라톤의 삶 속에서 피어난 철학. 젊은 플라톤은 처음에는 정치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에게 정치는 자연스러운 진로였지요. 하지만 아테네의 부패한 정치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소크라테스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플라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삶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권력이나 지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각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사랑은 바로 플라토닉 러브의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스승의 외모나 재산에 끌린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선함, 진리를 향한 순수한 열정에 매혹된 것이지요. 이 사랑이 플라톤을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부당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플라톤은 스승이 변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법을 존중하며 독배를 마셨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플라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진리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철학적 신념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플라톤에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철학적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발전시켜 세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 말이지요. 국가에서 플라톤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철인왕절영 왕 사상입니다. 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학자는 이데아를 본 사람입니다. 정의와 선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반면 일반적인 정치가들은 권력욕이나 물질적 이익에 관심이 있을 뿐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철학자는 사랑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동선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확신이었습니다. 기원전 387년
플라톤은 아테네 근교에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서양 최초의 대학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철학뿐만 아니라 수학, 천문학, 정치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아의 진정한 목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를 통해 자신의 교육, 철학을 실험했습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말이지요.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아카데미아는 무려 9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카데미라는 말도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사랑할 때 시인이 됩니다. 연인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서 SNS에 올리는 사진과 글에서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기록하고 표현하려는 욕구에서 우리는 모두 창조자가 됩니다. 단순히 연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할 때, 교사가 제자를 사랑할 때, 예술가가 작품을 사랑할 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의미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한 사랑의 창조적 힘입니다. 오늘날 플라토닉 러브는 새로운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관계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좋은 친구 관계, 동료 관계, 멘토와 제자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서 우리는 서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줍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플라토닉 러브가 아닐까요? 플라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삶에 대한 철학적 태도입니다. 단순히 소비하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삶. 이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더 선한 것을 선택하며 더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고양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플라톤의 철인왕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리더에게 적용됩니다. 기업의 CEO, 학교의 교장, 단체의 회장, 모든 리더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플라톤이 전한 사람은 사랑할 때 시인이 된다는 메시지는 2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은 우리를 창조적 존재로 만들고 평범한 일상을 시적 영감으로 가득 찬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어 줍니다. 플라토닉 러브의 사다리를 오르는 여정은 개인적 애정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진리와 아름다움 자체를 사랑하는 보편적 사랑에 이르는 영혼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름다운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통해 조금씩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시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적 영감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